최근 미국을 읽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의 리셋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관세 정책의 목표와 목적들이라는 주제로 관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스티브 황보 장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서 뉴스의 홍수 시대에 정말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새로운 소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특히 이번 있습니다. 주에. 네,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들썩들썩한데요. 지난 2월 4일 중국 수입품 관세 10% 부과를 시작으로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의 25% 그리고 중국에 또 10% 추가로 총 20% 관세, 3월 12일에는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계속 확대해 오다가 내일 4월 5일부터는 모든 외국 수입품에 10% 관세 등등 이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근원적인 목표와 목적을 좀 알아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의 목표와 목적,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로님. 예. 사실 그 트럼프가 그 관세를 사용하는 것은 테러를 사용하는 그 정책을 얘기한 것은 한 4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1980년대부터 그 당시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분이 정치에는 전혀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각국의 그 정상들과 그 강요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히 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많이 그 해를 보고 있다, 네.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세 정책을 늘 얘기를 해왔고, 사실 또 미국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국할 때부터 인컴 텍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인컴 텍스로 국가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관세로 운영을 했고, 네. 인컴 텍스가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불과 한 100년, 20세기 초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갑자기 내놓은 아이디어도 아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일기 때도 중국을 상대로 20%의 그 관세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항의를 했죠. 네.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지난 4년 동안에도 그 중국의 관세 20%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그 수입의 재미를 본 거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정부의 지출을 하는 그런 정부인데 수입이 필요하니까 인컴은 모자라고 텍스는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대를,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를 매기는 것을 보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이제 그것을 없애지 못하는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왜 트럼프가 지금 와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트럼프에게 또 미국 재무장관에게 강요들에게 전화를 하고 네. 협상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게, 우리 이렇게 할게 하면서 관세 좀 낮춰줘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무엇을 느꼈길래 트럼프가 또 이렇게 아주 일기 때와는 달리 더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관세 정책을 이렇게 써가는 것이가 도대체 무슨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아니 이렇게 한국에만 해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그러고 네. 월남 같은 경우는 45%인 것인 것 같고, 그게 뭐 하여튼 굉장히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이런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그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관세를 높이 매기면은 우리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 가격이 높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네. 또 우리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높은 그 물가를 경험했는데 네. 또 높아지는 것이 더 아닌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언론들과 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는 경제를 망칠 것이고 미국은 그 리세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침체에 빠질 것이라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 날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에 백악관에서 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주식시장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어제도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대통령 그 편하게 살다가 가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정말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는 정말로 리셋하는 완전히 그 새로 테이블 짜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그 정계가 그 정치인들이 국가를 운영해온 미국을 운영해온 방식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미국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네. 이제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면은 물론 자신은 뭐 4년 동안 백악관에서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그 가면 그 말이지만은 네. 그러나 자기 볼 때에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계속해 가면은 미국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제 네. 그런 판단을 하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것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미국이 다시 과거에 부했던 것 같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다시 그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관세를 정책을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선 그 캐나다나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25%씩 물리고 한 것을 했던 것은 이제 그 국경에 관련된 이슈들 너희들 미국으로 많은 그 불법 입국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리고 많은 펜터널이라든지 마약이 입국돼 밀수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막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국경 이슈에 관련해서 미국이 필요한 것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협상이죠. 뭔가를 네. 얻기 위해서 이게 수입이나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그런 용어로 사용한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것 같이 이 팬데믹을 거쳐 보니까 완전히 미국은 필요한 것을 제조한 그 제조업자들이 미국에 너무 없다. 네. 사실 이 과거에 미국에서 만들던 제조되던 많은 제품들이 네. 외국으로 다 넘어갔고 그렇죠. 실제로 식약품 같은 것도 약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그리고 그 군사에 필요한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업이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직접 그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가 생겼을 때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조차도 미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고 네. 외국에 있는 제조자에게 의존을 해서 수입을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달러가 역사적으로 강세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 강세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적죠. 그래서 늘 그 무역 적자를 하여매면서 그러면서 도리어 더 제조업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이 비싼 제조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제조한 것을 외국에서 사가기는 경쟁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그 기울어진 불공정한 이 무역 이 판세를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한번 뒤집어 보겠다. 네. 다시 한번 셋업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조업을 미국에 다시 부활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장 그 미국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이 노동청입니다. 네. 노동청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에서 과거에는 일을 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아도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굉장히 그 보수가 높은 하이인컴 잡을 그런 잡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잡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노예시장 비슷하게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네. 싼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그런 정말 균형이
그 미국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일자리 창출, 특히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해서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그 인컴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잡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네. 바이든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가 정부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제조업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니까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사장이 미국에 와가지고 백악관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죠. 네. 여기다가 그 제철 공장도 차리고 그 자동차 제조 공장도 차리겠다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은 외국에 있는 그 제조 그 공장들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제조 공장을 옮기겠다.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던 그런 기업들로 다 이제는 멕시코에서 짓고 있던 제조 시설을 중단하고 미국에서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이 테러의 정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글로벌리즘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에서 덕을 본 사람들은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이런 그런 계통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지만은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노조들은 상당히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치 미국이 많은 부가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도와주는 그런 좀 넉넉한 그런 무역 정책을 써왔다면은 이제는 조금 실리를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는 그렇게 과거와 같이 그렇게 보아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상호 관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높이 물리는 것은 자기 나라의 자국의 기업들을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미국 쌀을 수입할 때에 처음에 13만 톤인가까지는 관세를 5% 먹이지만은 그 수량이 넘어가면은 관세가 513%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트럼프가 지난 수요일 날 또 그 말을 이제 언급했는데 그같이 그 많은 나라들이 이 미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미국 제품을 그런 관세를 통해서 혹은 정책의 규제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바로잡겠다. 이제 특히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제 미국도 실리를 좀 차려야 될 상황이 됐다. 우리가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년 그 국가 연방정부의 그 예산 적자가 수입의 한 36%, 37% 정도. 그러니까 인컴이 5 trillion인데 적자가 거의 2 trillion, 1.8 trillion이니까 네.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네. 이것이 계속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GDP 미국의 총생산량에 비교해서 GDP에 비교해서 이 적자가 매년 나는 적자가 GDP의 거의 6%인데 보면은 그 이 실제로 GDP의 성장은 3%를 못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부는 그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도지 국가효율부의 그 활동을 통해서 한 1 trillion 정도를 그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이 관세 그 일반 관세 지금 상호 관세가 있고 일반 관세가 있거든요. 네. 일반 관세는 포괄적으로 모든 나라의 10%로 관세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엔트리 피입니다. 네. 미국에서 너희들이 물건을 팔고 싶으면 그러면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야 하는 비용은 너희들의 그 제품 그 품목의 가격의 10%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연방 정부의 세금을 인컴 텍스를 내는 것 같이 그 인컴의 소득의 그 수준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우리 수입의 퍼센티지를 인컴 텍스로 내는 것 같이 너희들이 일률적으로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10% 내라. 네. 그래서 확보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무역량으로 계산하면은 그렇게 해서 매년 10%를 관세를 물림으로 인해서 확보될 수 있는 수입은 한 330
billion 네.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지가 지금 이제 1년 그 재정 적자가 1.8 trillion인데 그 중에서 도지가 1 trillion을 이제 그 없애주고 웨이스트를 없애주고 이 10% 관세를 통해서 330 billion dollars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예산이 균형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이 매년 예산 적자 이 적자의 규모를 GDP의 3% 미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 성장 정책을 통해서 GDP의 성장, real growth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올리면은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이 부채는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격하기를 이 사람들이 20%, 30%, 40%이 테이블 이 관세를 물리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엄청난 물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1기 동안에 트럼프 1기 동안에 중국에 20%의 관세를 물렸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20%의 그 물가를 올렸더니 소비자의 물가가 20% 올라간 것이 아니고 0.7%가 올라갔습니다. 네. 20%의 관세를 물렸는데 그건 무슨 말이나 민주당이나 언론이 설명하는 것은 그 관세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100% 감당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그것을 이제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하는 업체가 자신의 마진을 줄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무슨 물건이든지 소비자에게 팔 때에 물가를 그 가격을 그 정할 정할 때에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은 당연히 안 팔리죠. 네. 그걸 소비자가 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가 높아도 그들이 판단을 하죠. 수입하는 업체와 수출하는 업체가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아마 많이 흡수해 주려고 그럴 겁니다. 네. 원래부터 지금까지도 중국은 국가에서 많은 그 기업들에게 지원금도 내주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그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생각한 것은 1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동안에 20%의 중국의 관세를 물린 것을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판을 했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말하는 관세 지금 그 발표한 게 보면은 한국은 뭐 25%, 네. 26% 얘기를 하고 있고 EU는 20%, 중국은 34%, 베트남은 46%, 타이완은 32%. 타이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32% 물린다고. 일본이 미국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24%. 네. 인디아도 26%. 그러니까 인디아가 바로 우리는 관세를 다 줄이겠습니다. 네. 영국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처음으로 수요일 날 발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판을 딱 짜놓고 네. 이렇게 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그 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는 너희들이 계속 이제 재무장관도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협상을 해와라. 네. 협상을 해오면은 우리가 깎아주겠다. 깎아주는데 뭐 어떻게 깎아주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소고기, 미국 쇠고기 그 수입이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거 좀 낮춰. 네? 그리고 쌀 수입하는 거 왜 513% 이 관세를 물려? 물론 이제 수량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그렇게 되지만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 나라로부터 이렇게 불균형됐다 혹은 불공정하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협상을 해오면은 우리가 깎아주겠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깎아주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은 최대치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도 we are being nice. 우리가 아주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래서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 플러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부들이 그쪽 정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불공정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네.
어떤 나라는 미국 제품을 수입해 가는데 90%. 근데 우리는 그 반인 45%만 몰릴 거야. 그러니까 we are being nic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물론 이런 식의 정책은 정치인들은 꿈도 못 낍니다. 네. 그 정치인들은 그냥 권력만 잡고 그다음에 권력을 누리다가 그다음에 퇴임하는 이제 그런 생각만 하지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그 분들이 많은데 상당히 이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나라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바꿔야지 미국이 오랫동안 그좀 계속 성장하면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좀 좋은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1% 미만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오겠지만은 그러나 관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협상해 나가면서 네. 그리고 상대국이 어떤 것을 미국이 왜냐하면 상대국이 미국의 시장에 팔고자 하는 그 필요가 미국이 그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그 필요보다는 더 높거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그 중국 내의 소비 시장의 그 능력에 비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넘쳐나는 제조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같이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일 미국에서 그 이 수입이 줄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중국이 경제가 안 좋지만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발표한 관세는 굉장히 높지만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관세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수입 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관세가 높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있겠지만은 그 수입은 관세가 낮아지면서 협상을 통해서 낮아지면서 관세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의도한 대로 많은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옮겨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은 기업세와 그들이 그 새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서 발생하는 인컴 텍스라든지 그런 수입을 통해서 그 메꿔질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그 재정 적자 엄청난 채무,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결국은 좀 길게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한간에는 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은 좀 지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해외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정말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는 정말 그 국가의 경제를 망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비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전 세계의 네. 불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스탁 마켓에 크래시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트럼프나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런 그 전략을 그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형성하는데 짜는데 같이 노력했던 같이 그 참석했던 사람들의 그 배경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지금 같은 이런 그 상황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권 시장도 지금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난 이틀 동안 떨어진 거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은퇴하신 저 같은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 자금을 거의 다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돈이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네. 리테일 인베스터들은 이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겁을 먹기 때문에 많이 팝니다. 네. 팔게 되면은 더 가격이 떨어지고 사실은 그 파운데이셔널한 이코노미에 경제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네. 그런 만한 이제 그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제 일반 소비자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팔죠 이런 시장에서 네. 그러면서 손실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제 이 트럼프가 이 정치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하는 답은 잠깐은 힘들겠지만은 네. 앞으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호황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냐면은 내년에 그 선거가 있습니다. 네. 내년에 2년마다 선거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그 하원 전원이 선거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이 선거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만일 내년 선거에서 그 선거 공화당이 진다면은 나머지 남은 2년 동안의 트럼프의 임기는 레임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상당히 좀 컨트로버셜하고 획기적인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가서 연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네.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야지 네.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시간표를 잘 알고 있죠. 네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두른다기보다는 그 전에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무장관도 상당히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본 그리고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은 그 이게 뭐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제부서나 재무부서에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지금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제 실무자들. 실무 경제들에 네. 많이 이게 경험이 있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염려하고 있고 감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고통을 인내하면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부활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너무 제조업이 죽어지니까 모든 것을 외국에 있는 제조업자들에게 그 디펜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팬데믹 같은 경우 같이 그렇죠. 약도 없고 무기도 만들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외국에 의지해야 되는 그들이 공급을 끊으면은 미국이 고립이 되는 네. 예, 그래 안전이 국가의 안보가 문제가 되는 네. 이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큼직큼직한 이슈들을 보고 우리가 뭐 그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도 있지만은 조금 더 크게 좀 장기적인 그런 이슈들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국제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보복 관세다라는 말이 이제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각국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죠. 네. 한국은 유일하게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지금 대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가 굉장히 큰데. 네네. 근데 상당히 이제 그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 시장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럴 것이는 뭐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정부가 예상을 하는 것 같이 그들이 분명히 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리고 관세를 낮춰주는. 네. 그러니까 이제 확 올려놓고 이게 그 주도권을 잡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 책이 손자병법이죠. 네네. 손자병법이거든요. 손자병법. 손자병법. 네. 트럼프가 늘 추천하는 책도 손자병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 협상에 자신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협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잡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이 너무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